제1부 설이 내린 뒤뜰, 늙은 감나무와의 재회. 해질녘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코끝을 서늘하게 스치는 알싸한 흙내음과 산등성이를 따라 길게 드리워진 푸른 산 그림자입니다. 도시의 거친 소음과 숨가쁜 속도 속에서 수십 년을 치열하게, 때로는 자신을 깎아내며 살아온 주인공 명석 씨는 오늘 마침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옛집의 녹슨 대문을 마주합니다. 삐걱이며 열리는 대문의 비명 섞인 소리는 마치 수십 년 전 헤어진 오랜 친구가 건네는 거친 인사처럼 정겹고도 아릿하게 들려옵니다. 마당엔 이름 모를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발목을 잡지만 명석 씨의 발걸음은 홀린 듯 뒤뜰로 향합니다. 그곳엔 명석 씨의 키보다 몇 배는 더 커버린 이제는 마을의 수호신이라도 된 듯한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우직하게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명석 씨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리던 해 아버지가 막걸리 한 사발을 나무 뿌리에 정성껏 부어주며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잘 자라다오라고 기원하며 심었던 그 나무입니다.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밑동이 갈라지고 검푸른 이끼가 끼어 있지만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깊은 뿌리를 내린 채 명석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석 씨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만지듯 나무 밑동에 손을 얹어봅니다. 거칠고 갈라진 나무 껍질의 촉감은 평생 흙을 만지며 자식들을 키워낸 아버지의 마디, 굵은 손등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명석 씨는 나무를 마주보며 나직이 아주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 숲에서 성공이라는 이름의 신기루를 쫓아 정신없이 달릴 때는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이 나무가 삶의 끝자락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비로소 가장 선명한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집니다. 나무는 말이 없었지만 그 거친 몸짓으로 명석 씨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그래, 먼 길 돌아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말입니다. 명석 씨는 대답 대신 나무의 이 말을 기댔습니다.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묵직하고도 따뜻한 생명력이 나무를 타고 명석 씨의 지친 심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제2부 아버지의 등과 붉게 익어가던 가을날의 기억. 명석 씨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아버지는 언제나 이 감나무 아래에 계셨습니다. 가을 바람이 제법 차가워져 옷깃을 여미게 될 무렵이면 아버지는 손수 깎아 만든 긴 대나무 장대를 들고 감을 따기 위해 나무 위를 하염없이 올려다보곤 하셨지요. 어린 명석 씨는 혹여 아버지가 낡은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실까봐 노심초사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의 낡은 바짓가랑이를 꼭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투박하지만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가지 끝에 매달린 가장 잘 익은 선명한 주황빛 홍시 하나를 따서 아들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던 그 달콤하고 따뜻했던 홍시의 맛은 훗날 명석 씨가 도시에서 맛본 그 어떤 비싼 산의 진미보다도 깊고 진한 위로의 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의 줄기를 쓰다듬으며 늘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나무와 같아서 뿌리가 깊어야 모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열매가 좀 늦게 맺히면 어떠냐. 뿌리만 튼튼하면 되는 것이지. 당시 혈기왕성했던 소년 명석 씨에게 그 말씀은 그저 따분한 잔소리로만 들렸지만 환갑을 넘긴 이제야 그 말씀이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 가장 중요한 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감나무는 매년 어김없이 봄이면 연두색 새잎을 틔우고 가을이면 붉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명석 씨가 낯선 객지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쓰린 속을 달래며 밤잠을 설치던 그 외로운 밤에도
고향집. 뒤뜰의 나무는 차가운 달빛을 받으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명석 씨는 발치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던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이 나무의 뿌리처럼 깊고 단단했기에 자신이 거친 풍파를 견디고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의 따뜻한 저녁 연기와 어머니의 부름소리까지 뒤뜰을 가득 채웁니다. 제3부 도시의 바람을 견디게 한 무언의 위로. 명석 씨의 청춘은 도시의 차가운 빌딩 숲 사이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을 견뎌내는 처절한 투쟁과도 같았습니다. 만원 지하철의 틈바구니에 몸을 싣고 낯선 이들의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을 받아내며 그는 오로지 앞만 보고 위로만 향해 달렸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해 가슴을 치고 때로는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 이름 모를 공원의 벤치에 앉아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명석 씨의 마음속엔 고향집, 뒤뜰의 늙은 감나무 이미지가 한 폭의 그림처럼 떠오르곤 했습니다. 아무리 모진 태풍이 불어와 나뭇가지가 찢기고 잎사귀가 다 떨어져 나갈지언정 결코 자신이 내린 터전을 버리지 않고 자리를 뜨지 않던 나무의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기계가 명석 씨의 마음속에서 작은 등불처럼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심 한복판,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거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고향의 감나무를 그렸습니다. 나무가 그러하듯 나 또한 이 모진 계절을 묵묵히 견디고 나면 반드시 단단하고 붉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믿음 하나로 그 긴 인고의 세월을 버텨온 것입니다.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노년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는 나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너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외로운 자리를 지키며 무엇을 보았느냐? 나와 같은 이들의 고달픔을 다 알고 있었느냐고요. 나무는 대답 대신 마른 나뭇잎을 서로 부딪히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생 많았다며 이제는 그 무거운 어깨를 펴고 쉬어도 좋다고 다독여주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귓가를 맴돕니다. 도시는 그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증명하라 요구하고 숫자로 그를 평가했지만 이 낡은 감나무는 그저 내가 살아온 궤적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다고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석 씨는 비로소 수십 년 만에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나무가 건네는 무언의 위로 속에 깊이 침잠합니다. 제4부 거친 껍질 속에 감춰진 숭고한 생명력. 명석 씨는 이제 나무의 몸통에 귀를 가져다 대봅니다. 거칠고 투박하게 갈라진 나무 껍질은 마치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낸 전사의 갑옷 같기도 하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의 마디 굵은 등 등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손끝에 닿는 나무의 질감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속으로부터 밀어올리는 끈질긴 생명력이 미세한 온기가 되어 전해지는 듯합니다. 이 거친 껍질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이 배어 있을까요? 장마철의 거센 빗줄기를 견디고 뙤약볕 아래에서 잎사귀 하나하나를 지켜내며 시린 서리가 내리는 밤에는 제 몸을 깎아 열매를 익혔을 나무의 고단함이 명석 씨의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명석 씨는 문득 자신의 거칠어진 손등을 내려다봅니다. 도시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더 세게 움켜쥐어야 했던 손, 누군가를 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비굴하게 맞잡기도 했던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런 명석 씨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줍니다. 나무 껍질에 패인 깊은 골짜기들이 흉측한 상처가 아니라 그 나무가 살아온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듯
명석 씨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또한 그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얼마나 성실하게 버텨왔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무는 매년 겨울이 오기 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떨구어냅니다. 화려했던 초록의 잎사귀도, 탐스럽게 익었던 주황빛 열매도 모두 대지로 돌려보내고 오로지 본연의 뿌리와 앙상한 가지만을 남긴 채 혹독한 겨울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명석 씨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삶의 위엄을 발견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상실의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과 거칠애를 하나씩 내려놓고 오직 나라는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만을 남기는 거룩한 성찰의 과정임을 말입니다. 명석 씨는 나무 옆에 조용히 주저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이 나무의 몸통을 붉게 물들이는 광경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앙상한 가지 끝에 점처럼 남은 까치밥 몇 알이 저녁 노을을 바다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배고프고 춥지만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위해 남겨둔 우리 조상들의 넉넉한 마음이자 명석 씨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감나무는 명석 씨에게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자 명석 씨가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제오부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감나무를 품고 산다. 고향 집 뒤뜰. 이제는 어둠이 낮게 깔리기 시작한 그 적막한 공간에서 명석 씨는 비로소 수십 년간 이어온 긴 방랑을 끝내고 평온한 안식을 얻습니다. 그는 차가운 흙바닥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 안겨 있는 듯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는 이제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든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마다의 감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엄하셨지만 속정 깊으셨던 아버지의 등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벽마다 정한 술을 떠놓고 빌던 어머니의 뒷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던 소중한 신념이나 잊지 못할 추억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마음속 감나무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시 눈앞의 이익을 쫓느라 혹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핑계로 그 소중한 뿌리를 잊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찬바람이 부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뿌리만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명석 씨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를 한 번 더 깊게 안아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가장 먼저 이 나무 아래에 쌓인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신선한 물을 듬뿍 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나무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지켜주고 위로해 주었듯 이제는 자신이 나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차례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만난 이 늙은 감나무는 이제 명석 씨에게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희망의 전령사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인생 또한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당신의 겉모습이 조금 낡고 거칠어졌을지라도 당신이 이 땅 위에 내린 그 깊고 단단한 뿌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입니다. 오늘 밤 고향의 감나무 아래에서 명석 씨가 얻은 그 평온함이 여러분의 거실과 안방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고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모든 날이 저 노을빛 아래 빛나는 홍시처럼 달콤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빛나라 시니어는 언제나 당신의 가장 찬란한 오늘을 응원하며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